맞네, 생육신 맞다. 아 역시 한국사. 아, 자. 알아요. 그 김실습이라는 분이 이제 힘든 삶을 살았지. 힘든 삶까진 모르겠고, 막 정신적 고뇌가 심할 것 같지 않아? 네, 그치? 구운몽 쓴 사람은 김만중이거든. 네. 그분도 좀 그럴 것 같지 않아? 근데 김만중은 좀 벼슬길도 오르고 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긴 하지. 그러면은 허생전 쓴 분, 허균이요? 허균은 좀 어떨 것 같아? 조선시대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고뇌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근데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사람 살아온 인생사를 보면 고뇌가 없었을 것 같아? 그냥 너무 편하게 산 것 같아요. 아무거나. 그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소설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힘은 이제 어디서 오냐면은 일단 인생이 좀 힘들어야 돼. 근데 김시슬은 되게 힘들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의도한 게 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종을 위한 사랑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일단 그거는 뭐 나중 가서 해석이고, 우리가 제일 잘 봐야 되는 거는 이생규정전 하면은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 주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가치관은 왼쪽 가치관이야, 오른쪽 가치관이야? 양쪽 중에서? 사랑이라는 가치관이요? 이쪽 같아, 이쪽 같아? 근데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겠지?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쓴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졌을까, 중세적인 가치관을 가졌을까? 소설로만 봤을 때는 근데죠. 그치? 근데 그 당시에 뭐 사대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중세죠. 이것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을 잘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인물들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인물이 누가 있냐면 이생이 있고, 누가 또 있냐면 최씨, 최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이고, 이 친구는 이제 특수한 면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남성으로서 이생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고전소설의 인물로서 어떤 거를 갖고 있냐라고 하면 일단 잘생겼어. 뭐라 그러냐 알아 혹시? 잘생겼다고요? 잘생기고 재주가 뛰어나. 팔방미인? 아니야. 그 개념어로, 고전소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근데 최람이 잘생겼다고요? 최랑도 똑같고 이생도 똑같아.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남녀 주인공은 저런 특징을 갖고 있어. 어떤 특징? 운명적 사람. 운명적 사람. 그러니까 아름답고 예쁘고 재주도 뛰어나. 근데 팔방미인 말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아. 이런 것들 제자가 들어보긴 했어요. 얘도 근데 똑같은 제자가인형 인물이야. 그게 저런 뜻인지 몰랐어요. 재주, 아름다움.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일반적인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 자 가치관 측면으로 가면은 둘 다 중세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당연히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가치관이 어떻게 실현되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 이생이라는 사람은 뭐를 중시하냐면 유교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근데 유교 중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효가 나와요. 효를 중시하는 게 뭘로 나오냐면은 제사 같은 것들을 되게 중시합니다. 너무 싫다. 민지는 할 일 없잖아. 제사 지내지 않잖아 집에서. 그지? 그래서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귀신이 된 최랑을 만났을 때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은 혹시 부모님 유골 어딘지 아시냐고. 그런 것들을 막 물어봐. 그리고 우리 돈 어딨냐 그거 물어봐. 최악의 남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을 때 이 친구는 효를 중시한다. 또 이제 좀 보면은 부모님 말 잘 들어 안 들어? 잘 듣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가부장제. 되게 영범이 같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가부장제라고 해서 제가 가부장적이다 그게 아니라 저 친구의 아빠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파파고 여친을 위해서 싸울 수 없어.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자, 근데 이쪽 가볼게요. 자, 최랑이는 좀 달라요.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사랑을 위해서 적극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근대적인 측면이야. 근데 쟤도 누구니까 조선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관 중에서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그 절개. 절개. 충격열, 열이라고 쓸게요. 열이라고 쓰고 절개와 지조를 지키려고 하는 면모다. 그래서 죽음까지 불사하는 거죠. 저것 때문에 죽어. 누구한테? 그 여진용인가? 홍건적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여성으로서 가지지 않는 이런 특징도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아무도 안 하냐? 얘도 일반적인 특징이랑은 반대가 되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 저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누구 말을 잘 들어? 아빠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소극적이야.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해. 근데 다 죽은 다음에 최랑까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얘를 못 잊는 거야. 그리고 귀신이 돼서 살아온 최랑을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 잡죠. 근데 떠났지. 그 다음에 얘도 죽어버려. 그러니까 얘는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진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는 이 친구도 이제 근대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뭐가 주제야? 사랑, 사랑, 사랑.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 친구의 숨겨진 거는 모두 가능하다. 누굴 위한 사랑? 단종을 위한 사랑으로도 해석이 가능은 하다. 알겠지? 김시습이 작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중세적인 봉건적인 가치관 그리고 근대적인 가치관 얘는 두 가지의 대립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요 사랑을 중시하는 이 친구들이 봉건적인 가치관 누구랑 싸우는 걸까? 누가 누구랑 싸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장애물들을 만난단 말이야. 그 중에서 봉건적인 저 중세적인 가치관 중에서 누구랑 싸울까? 이제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왜냐면은 처음에 누가 반대했습니까? 그 남자 쪽. 남자의 아빠가 반대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관문은 누굴 넘어야 돼? 그 봉건적 가치관을 넘어야 되는 거야. 이제 두 번째는 갈등이 중요한데요. 자, 이생이랑 최씨가 누구랑 싸우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이 친구들은 사랑을 하고요. 이 사랑을 힘들게 하는 반대쪽 측면 누굴 잡으면 돼? 아빠를 잡으면 돼. 가부장제. 아버지의 반대. 뛰어넘어 못 뛰어넘어? 뛰어넘어. 남편 그러니까 이생은 조금 아빠 말을 잘 듣긴 하지만 네. 이 최랑이 누굴 설득해? 자기 아빠를 설득해서 그 부모님이 이제 누굴 설득해? 그 아빠를 설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쟁취했죠. 근데 이 사랑이 또 이제 두 번째 관문을 맞닥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유교적 가치관인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거. 뭐 있었지? 전쟁이라는 사회적인 배경 같은 거. 자, 뛰어넘어 못 뛰어넘어? 뛰어넘죠.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죽음도 뛰어넘는 사랑이 주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는 못 뛰어넘는다고 했지? 첫 번째? 죽음? 두 글자. 생과 사? 그거 맞아. 그런 의미인데 일단 두 글자로 딱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 뭐를 못 뛰어넘을까? 생과 사, 삶과 죽음은 정해져 있는 거지. 네. 뭐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운명.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결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돼 그래서? 귀신은 하늘 올라가는 거죠.
저희 갈등 구조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갈등. 자, 얘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만남도 세 번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만남은 언제야? 첫 번째 만남이요? 잠에서 만난 거. 이게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은? 언제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만남 물어봤을 때 되게 헷갈리거든요. 두 번째 만남 언제일까? 자, 두 번째 만남이지, 봐봐. 요거를 뛰어넘었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만났던 거 헤어졌지. 네. 그럼 뛰어넘은 다음에 만나는 게 두 번째 만남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 결혼하는 거. 요게 두 번째 만남. 자, 세 번째 만남은 결혼했는데 죽었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만났죠? 귀신이 돼. 귀신이 돼서 만난 게 세 번째 만남이야. 네 번째 만남은 없죠. 자, 그래서 주제가 뭐다? 뭐까지 뛰어넘는 사람?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지극한 사랑이 주제가 됩니다. 자, 왼쪽 가볼게요. 6쪽을 가보시면은 정리 부분 가볼게요. 자, 갈래는 고전 소설이고 한문 소설이다. 자, 한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쪽에 왼쪽에 위에 갈래. 자, 한문 소설 한문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 왼쪽에 전기적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뭐야? 약간 일대기. 그것도 맞거든요. 근데 얘는 동음이에요. 전기성의 전기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비현실. 알겠지? 자, 비극. 아까 뭐가 비극이었지? 그 고독함이 비극이냐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는 얘가 더 비극적인 거지. 어때? 너무 절절하잖아. 이 정도는 돼야 비극이죠. 자, 주제 요거는 그냥 그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 생각하면 도출해내기 쉽지. 죽음마저 초월하는 사람. 괜찮죠? 자, 특징 가볼게요. 비현실 두 글자로 뭘로 바꾼다고요? 전기. 전기. 자, 신비롭다. 뭐 때문에 신비로워? 뭐가 비현실적이야? 귀신 나오고. 귀신으로 만나. 알겠지. 자, 2번 작품에 시를 삽입했다. 자, 세 글자 삽입시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삽입시가 요 지문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시가? 그래서 특징 2번에 아, 작품에 시를 삽입했다. 개념어로 삽입시야.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쪽입니다. 자, 송도에 사는 이생을 했을 때 송도에다가 내고 적을게. 자, 공간적 배경 송도죠? 네. 시간적 배경은 고려시대지? 자, 여기서 이제 공간이 중요한데요. 자, 그거 반대 표시를 해볼게. 송도 반대 표시로 중국이라고 좀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고전소설은 중국이야? 우리나라야? 배경이? 우리나라. 일반적으로는 중국이 더 많아.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 안 읽어봐서. 요거를 좀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송도라고 체크한 부분 반대편에다가 중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 친구가 일반적 고전소설 특징이에요. 그럼 얘는 일반적이야? 일반적이지 않아? 일반. 일반적이지 않은 소설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했다. 근데 중국이 더 많이 나오면 일반적 고전 소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중국이 아니야 배경이. 그러니까 다른 소설들은 중국이 많다는. 아, 여기에 중국이 안 나온다고? 여긴 중국이 안 나와. 송도잖아. 고려시대죠. 자, 이생은 각 우연히 만났죠. 누굴 만났어요? 최씨를 만났고요. 바로 이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거지. 아주 쿨하죠. 이런 게 가능할까 싶긴 하지만
그때도 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였다고 하니까 조선시대의 관점으로 또 생각을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며칠 동안 밤을 함께 보냈대. 야, 이거 가능한가? 조선시대? 그러니까 고려시대니까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밤을 함께 보냈다고요?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며칠을 함께 보낸 거야. 네. 그러니까 집에 안 간 거야, 얘가. 아 집에 안 가고 집에 안 간 거야. 진짜 같이 며칠을 보냈다. 조선시대 때 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다가는 가능할 수도 있다.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니까 뭐 가능한가? 뭐 이렇게 보는 거지. 벽 부분 붙지 않나? 이 청년의 부심적인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뭐 그렇대요. 지금 사랑을 이제 며칠 동안 나눴대. 자, 어느 날 이생이 최 씨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쫄리는 거죠. 누가 쫄려? 아빠가 쫄리는 거야. 자, 옛 성인의 말씀에 어머니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한다고 했어. 근데 지금 며칠째? 한 3, 4일째 집에 안 간 거야. 아 사흘 하니까 유명한 거 생각나. 사흘이 3일이죠.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 저녁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벌써 지금 며칠이 지났구려. 분명 부모님께서는 나를 기다릴 것 같아. 빨리 가야겠어. 아빠 찾는 거야. 파파고이. 자, 최 씨는 인정하죠. 서운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러고는 담을 넘어서 돌아가게 해줬어요. 이제 보내줘야지 돌아가는 거야. 자, 그 뒤부터 밤마다 최 씨를 찾아가는 거죠. 자, 어느 날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자, 네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얘는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건? 괜찮은 거지. 근데 뭐가 안 괜찮은 거죠? 괄호쳐 볼게요. 황혼역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거. 괄호쳐고 걸어닫기. 그러면 아침 일찍 나갔다 저녁 늦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는 거지. 얘는. 아, 반대지 반대. 황혼역이라 어. 해가지고 황혼이 저녁이지. 그건가? 노을? 새벽역이 아니지. 괄호치고 대조를 해주세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거랑 대조 표시. 그러니까 얘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자, 분명 너는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규수와 정을 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보고 알고 있는 거지 다. 눈이 다 달려 있나 봐. 자, 이 일이 탄로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가문에 지금 먹칠을 할 거니까. 자, 또 만약 규수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어때? 필시. 그건 더 큰 일이야. 왜? 그 집에서 황희가 들어올 거니까. 자,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자, 넌 당장 어디로 가나? 너 저 멀리 빨리 꺼져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영남 되게 먼데 아닌가? 멀지. 얘는 송도니까 거의 위쪽이지 아니야, 여기지. 개경이지, 개경. 영남지가 영남이면 지금 영남이면 여기 경상도 그쪽이지. 산불난데요. 자, 그래서 빨리 꺼져 임마 하면서 가라고 하니까 바로 가는가? 가요. 바로 가는 거죠. 저항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좋겠다. 왜? 땅이 있잖아. 땅이 있어서. 나도 그냥 성적 시험 망치면 엄마가 저기 아래 내려가가지고. 다행이다 찍어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자, 근데 좀 갑자기 이별해버린 거죠. 갑자기 잠수한 거야. 그때는 핸드폰도 없잖아. 그러니까 최 씨가 이 상황을 알아야 몰라요?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 모르잖아, 그치? 매일 기다렸는데 몇 달이 지났대. 그래서 이생이 병에 걸렸나 보다고 해서 향화를 시켜서 이생이 이웃들한테 이제 정보를 수집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기 유배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최 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들어누웠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아파했죠. 자, 그때 그다음 가볼게요. 최 씨의 부모가 이상하게 여겼죠. 자, 병의 증상을 물어봐도 최 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최 씨가 발견을 했어요. 뭐를? 시를 발견했어. 시의 기능은 뭐가 될까요? 부모님이 이생과의 관계를 알게 됐고, 이거 덕분에 지금 진행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덕분에 진행이 되니까 사건 전개 기능도 가능하겠죠? 자, 그들은 그제야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다음 쪽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딸이 중요해, 관념이 중요해? 딸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왼쪽 같아, 오른쪽 같아? 근데죠. 그래서 최 씨의 부모는 아무래도 이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근데 고려시대면 이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긴 해요. 그치? 근데 작가가 조선이라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생이 누구냐? 일이 이렇게 되자 최 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작은 소리로 부모님한테 이래. 왜 이렇게 쫄았어? 자유연애가 허용되지 않는. 그 자유연애라는 가치는 진짜 그 당시만 해도 불가능한 거지. 고려도 자유연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 조선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근데 작가가 조선 사람이어서 고려 시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경은 고려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가치관을 어느 쪽에 두고 봐야 돼? 조선 쪽에 좀 두고 봐야 돼. 왜냐면 고려는 되게 그거 했대요. 원나잇도 가능했대요.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양반층들도 가능했을까 좀 생각을 하면 양반도 가능했대요. 그냥 모두가 프리했대요. 개방적이라고는 하죠. 근데 난 이거 왜 알고 있지? 그래서 고려가 보면은 다 사랑 얘기잖아.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아버님 어머님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니 감히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자,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녀가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당연해 안 당연해?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흥기를 놓치지 말라고 이제 옛날에서 그래서도 얘기를 했고요.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을 주역에서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지금 당연한 감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시집을 가야 한다는 말을 유념하지 못하고 길가 이슬에서 옷을 적셔 주변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남자가 만났다는 거야 지금. 자, 덩굴이 다른 남에 의지해서 살때 벌써 위담처녀의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죄가 이미 넘쳐버렸어요. 자, 그러나 저 신여무 도련님이 한번 가씨 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 원망이 창갈래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련님이 지금 사라져버렸다는 거지. 자, 여리디 여린 몸으로 서원 고독을 견디다 보니 그리운 정은 나날이 깊어가고. 자, 고독 나오죠, 고독? 그럼 이제 너랑 또 연결시켜야 산유화랑 또 가능한 거죠. 자, 큰 병은 나날이 더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차 맺힌 귀신이 될 듯합니다. 자, 그 다음 쪽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협박하는 거야. 뭘 가지고? 자기 목숨. 나 죽어. 빨리 나 결혼시켜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색깔펜 좀 쳐볼게요. 적극적. 의지적.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 제 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죽을 거예요. 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논일지언정 맹세코 저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최씨 부모가 인정해야 하네? 인정해요. 인정하는 거죠. 자, 그저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달래가면서 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고는 중매로 예를 갖춰서 혼인 의사를 물어봤죠. 근데 경계했다는 게 왜 경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안 좋게 바뀔까? 아, 그러니까 진짜 죽는다고 했으니까 진짜 죽진 않을까? 그런 거. 자, 그다음 가볼게요. 자, 이생의 아버지는 최씨 가문의 문벌이 어떤지를 모르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얘기했지. 누구 집안이 더 좋아? 최씨 집안이 훨씬 더 좋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믿어 안 믿어? 아,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자,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서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학문의 정통이고 잘생겼어. 그러니까 바라는 바는 앞으로 벼슬을 되게 잘할 것 같거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게 이런 식으로 지금 거절을 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나중에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집안이랑 결혼할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중매쟁이가 왔습니다. 거절했대. 그랬더니 밑에 가볼게.
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그대의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을 하더이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인정해야 돼. 네 아들 최고야. 속히 좋은 날을 정해서 빨리 결혼하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의심이 드는 거죠. 자, 이생의 아빠가 뭐라고 좀 볼게요. 그다음, 자,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늙도록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안이 안 좋은 집안이야. 한미한 집안이야. 근데 뭐 혼처에서 구하고 싶지 않아요. 자,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요.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서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핍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네가 지금 제대로 알아보고 한 거 맞아?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는 거야. 자, 그다음 좀 가볼게요. 자, 그러니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성계를 사위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오. 이는 반드시 일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뻥친 거야. 제대로 좀 알아보고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제가 최씨 부모님이었으면 열받아서 그러니까 열받지. 결혼 어퍼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키운 딸인데. 에휴. 근데 딸이 또 소중하니까 결혼은 죽겠다고 하니까. 시켜야겠죠. 근데 지금 어떤 놈이 지금 반대를 해? 저기 시골 선비 놈이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주매제이가 다시 최씨 가문을 데리고 가자. 최씨 부친이 얘기합니다. 자, 납치의 예와 의복에 관한 일은 제가 모두 알아서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결혼식 비용 다 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그치. 그니까 바로 어때? 바로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음을 돌려. 너무 속물적이다 사람이. 그래서 이씨 집안에서는 일이 여기에 이르자 마음을 돌려 곧 이생을 불러다 그의 의사를 물었고요. 이생은 어떻게 했어? 시한수를 지었죠. 자, 시한수 네모치고 별표 적을게요. 자, 이게 뭐라 그랬지? 그 삽입시. 삽입시. 자, 삽입시기는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되거든. 자, 일단 이 친구는 시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슨 갈래로 들어가야 돼? 시만 보면 서정 갈래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디 속에 있는 시니까? 이야기 속에 있는 시니까 서사 갈래 속에서의 어떤 기능도 잘 체크를 해야 돼. 자, 근데 서정 갈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서지. 그러니까 이 시를 왜 썼냐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대답은 뭐야?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일단 정서 드러내기 위해서 시를 썼다. 일단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 자, 두 번째. 그럼 서사 관례에서 이 친구의 기능은 뭐냐? 라고 하면은 이 친구를 통해서 뭐가 가능해? 이야기 전개. 전개. 그래서 이 친구는 전개. 시상 전개 아니라 이야기의 전개에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앞날을 암시할 수도 있고요. 지난 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인 것들이고. 자, 핵심적인 거 두 가지가 뭐라고요? 정서 표출, 이야기 전개. 자, 그러면은 이생이 지금 이 상황에서 시를 썼다라는 거는 정서는 어떤 정서? 기쁨의 정서가 나와 있겠죠? 한번 가볼게. 자,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져 둥글게 되는 것도 때가 있는 법. 자, 깨진 거울 동그라미 쳐볼게요.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원관념이 뭘까? 이별. 이생과 최씨의 이별. 이생과 최씨의 이별이 되겠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깨진 거울의 한 조각 한 조각은 각각 누가 돼요? 한 조각은 이생이 되는 거고 나머지 조각은 최씨가 되는 거야. 조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야. 여기 깨진 거울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거울 자체의 구체적인 사물을 생각해 보면은 한쪽은 이생, 한쪽은 최씨가 되는 거죠. 자, 그때 다시 동그라미 쳐볼게요. 둥글게 된다.
그럼 그 친구는 뭘 의미하냐? 이 친구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 인연을 맺게 된 거. 자, 은하수의 까마까치들이 아름다운 기억을 도와주었네 했을 때 은하수가 왜 나오냐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 직녀, 견우직녀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자, 이제 월화노인이 붉은 실로 메어주리니 자, 월화노인은 뭐 하는 사람인지 혹시 알아?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랑 비슷해? 큐피트랑 좀 비슷한 거야. 알겠지? 얘가 사람 남녀 간의 그 인연을 맺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맺어줄 거니까 봄바람이 불어도 두견새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견새가 원래는 보통 뭐의 상징이냐면은 긍정적인 감정이야, 부정적인 감정이야? 긍정적. 두견새가 보통 한의 상징이야. 한이 한, 부정. 부정. 어. 한. 뭔가 두견새만 보통 한으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네, 여기서는 뭐 한이랑은 좀 구분을 지어야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병이 차츰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시를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피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 자, 나쁜 인연이 바로 좋은 인연이었던가? 맹세의 말이 마침내 이루어졌네. 자, 임과 함께 작은 술에 끌고 갈 날이 어느 때일까? 부축받고 일어나 꽃비녀를 추스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얘가 어떤 상태니까? 힘이 없는 상태니까 일어나겠다, 일어나지 않겠다? 일어나겠다. 그래서 거기 정리된 부분 보시면은 자, 뭐 하겠다는 다짐이라고 적혀있죠? 병에서 회복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다짐 등이 이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좀 가볼게요. 자, 이제 길이를 가려서 혼례를 치르니 끊어졌던 사랑의 줄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밑줄 쳐볼게요. 끊어졌던 사랑의 줄이 다시 이어졌다. 몇 번째 만남? 두 번째. 이게 두 번째죠. 자, 그들은 혼인 후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손님을 대하듯 예를 갖추니 주변 사람들도 다 예찬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생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아빠 말대로 잘 됐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좋은 일밖에 없는 거지. 자, 하지만 좋은 일 끝에는 안 좋은 일이 반드시 있죠. 자, 그 다음 볼게. 자,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북쪽으로 피란을 갔고요.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달아나서 숨은 채 각자 살 길을 도모했습니다. 자,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자, 미주 쳐볼게요. 이생은 달아나서 겨우 목숨을 거뒀어. 누굴 지키지 않고? 어딨어요? 거기 11쪽에 여기요. 밑에도 두 번째 문단. 자, 이생은 와이프를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죠? 소극적이야 얘가. 그러니까 누구 도망간 거야? 자기 아는. 최 씨도 도망간 거야? 자기가 죽어서라도 지켰어야지. 그치. 자, 최 씨 잡혔어요. 그래서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하자 최 씨는 이거를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어떤 것 집안이죠? 중세적. 정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호기야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서 승냥이랑 이리 뱃속에 들어갈래. 너 같은 놈이랑 이제 난 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위에 단호한 의지, 용감하다 이런 거 나오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걸 중시한다가 중요한 거야. 근본적인 가치가. 근데 만약에 짝이 됐는데 이제 이생을 만나가지고 다시 이생한테 돌아가면 이생이 그걸 받아줬을까요? 왜 안 받아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하남자로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조선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지? 한학년가? 그치. 좀 모르겠네. 이생이
근데 좋아하지 않았을까? 살았을 때? 뭔가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의 저가 딴 남자라 할 수 있냐고. 그러면 결말이 확실히 바뀌어버리네. 일단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죽여버렸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슬프다. 작가의 의도가. 아이고 난자질했대요. 그러니까 시체가 남아나질 않은 거죠. 자, 이생은 뭐 하고 있는지 봅시다. 뭐 하고 있어요? 저기 숨어가지고 저기 이제 지켜보는 거지. 뭐 이걸 본 건 아니지. 아이 그쵸. 그치? 이걸 보고 있으면 진짜 쓰레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목숨은 네네.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어딜 찾아갔어요? 했지. 자, 옛집 네모 쳐볼게요. 공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게 누구 집이 아니야? 이생이 집이 아닌 거지? 옛날 부모님의 집입니다. 그 이생이 살았던 옛집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았던. 그러니까 부모님 집을 지금 간 거야. 자, 그러나 집은 이미 다 불탔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 집으로 갔네요. 그럼 누구 집이야? 여기가 누구 집이야? 이생의 집인 거지. 왜요? 최 씨가 같이 부부잖아. 최씨 집에서 한 거야 지금? 그 별거 한 게 아니라 지금 처가댁에서 같이 지낸 거예요? 처갓대. 그러네. 잠깐만. 그치. 독립을 했겠지.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집을 한 번씩 쭉 훑어보는 거죠. 왜? 부모님 걱정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 최 씨 집도 아마 부모님 집이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공간 체크 잘 해주세요. 일단은 부모님 집 갔고요. 최 씨 집을 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없는 상황이죠. 자, 일단 최 씨 집으로 가니까 뭐 하고 있냐면 쥐들이 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자,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눈물을 훔치며 탄식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있는 공간은 어디야? 최씨의 집? 최 씨의 집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 나오거든. 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 어디야? 작은 누가? 최 씨의 집인 거야. 알겠지? 바뀐 거가 없으니까. 근데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며 깊게 탄식. 여기만 작은 누각에 올라갔고 계속 지내는 건 최씨의 집이라는 거예요. 작은 누각이라는 공간도 바뀌었다? 근데 작은 누각에서 먹고 자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최 씨의 집에 있다가 누각에 있어서 누각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탄식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그다음 달밤이 떴죠. 달이 떴지. 자, 이경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면서 들보를 비추었고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와? 왜 발소리가 들려? 발소리가 들렸고 누가 와? 최씨. 최씨 동그라미 적을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자, 그래서 그 앞에 괄호 한번 쳐볼게. 자, 이경쯤 되어부터 괄호 시작해 주시고요. 희미한 빛을 토하면까지 괄호를 닫아볼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뭐라고 좀 체크를 하냐면은 자, 묘사라고 좀 체크를 할게요. 묘사요?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 간접. 자, 뭐를 묘사했냐라고 하면은 인물 사건 배경 중에 배경이죠. 자, 그러면은 묘사 간접 제시는 중요한 배경을 제시할 때 써, 안 중요한 배경을 제시할 때 써? 간접 제시요? 보통 중요할 때 간접 제시를 많이 쓰거든요. 직접 제시는 안 중요할 때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이분법으로 자른다기보다는 개념상으로는 직접으로 제시할 때보다는 간접으로 제시하는 인물 사건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물이 묘사가 된다거나 사건이 간접 제시면 혹시 뭔지 알아? 잘 느낌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간접 제시가 뭐냐면은 그냥 보이는 거를 그대로 적는 거야.
자, 어떤 사건이 간접 제시가 되려면은 대화가 그대로 나와요. 직접 제시는 어떻게 나와요? 직접 제시. 예를 들면 사건이 요약되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이 싸울 때 대화가 그냥 그대로 나오면 간접이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직접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자, 이것도 배경이야. 배경이 지금 보면은 자, 달빛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간접 제시의 근거는 일단 이미지, 비유적인 표현, 뭐 아니면은 대상이 많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배경의 묘사 같은 것들을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은 이 배경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좋아. 왜 중요해? 이 친구가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에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배경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배경에서 일어나는 뭐가 중요하다? 배경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건이 중요하다. 그때 무슨 사건? 무슨 사건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다시 만난 사건이 일어났죠? 여기서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다시 만났어? 죽음을 초월해서 다시 만났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소설의 주제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지.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최씨, 바로 최씨였다. 전기성 보이죠? 전기성은 당연하죠. 귀신이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다. 색깔펜 쳐주시고요. 그럼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물어보면 당연히 어떻게 알고 있었지? 죽었다라는 사실을 뭐 안다라고 봤을 때 얘는 걔가 사람이라고 생각해, 안 생각해? 생각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밑줄 쳐볼게요. 자,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다. 밑에다 적어볼게요. 머리로는 죽음을 알고 있어. 근데 그 다음도 색깔펜 쳐볼게요.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색깔펜 쳐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객관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은 알아볼라? 안다. 아는데 머릿속 주관적으로는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 의심 없이 얘기하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처럼. 근데 가능할까? 어떨 것 같아? 그냥 남편이 만약에 귀신으로 왔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근데 남자질 당한 상태로 오면 무섭죠. 그렇게 하겠지. 근데 몸이 온 건 아니니까. 귀신이니까 뭔가 예쁘게 왔겠죠 다시? 근데 오히려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걸. 그러니까 이걸 직접 본 게 아니라 들은 거 아니에요? 들은 거? 그러니까 살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시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였어 라고 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렇겠네. 근데 일단 우리가 본 이 지문 속에서는 이생은 죽은 거를 인식했어, 못했어? 인식했다. 그치, 아는 거지. 근데 뭘 강조하려고? 사랑 강조하려고 또 장치를 쓴 거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얘는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야. 자,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자, 당신은 어디로 피난해서 목숨을 부지하였어? 그랬더니 최 씨가 우는 거죠. 그간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여태까지의 내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계속 읽을게. 자,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지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누키와 바느질을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웠습니다. 자, 오로지 규문의 법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에를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근데 누구 만났어? 당신. 당신을 만나서 사랑을 알았어요. 그 지금 썰을 풀기 시작하는 거지. 자,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요.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백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자,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네요. 장자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았고요.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으로야만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새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hun백조차 의지할 것이 없었지만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잔한 몸뚱이일지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저 밑에 체크가 되어 있죠? 유교적. 뭐 때문에? 목숨보다 절개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진 게 더 싫지 않나? 아 근데 목숨은 가볍다랑 하는 거랑 세자는 문득이 아 저로선 이해가 도저히 안 되지만 일단 자,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서 쟤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요.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요. 나 죽었다는 거지. 근데 이생이 얘는 못 해주죠. 육을 수습 안 해주죠. 또 뒤에 나와. 아니 부모님 육을 언급밖에 없던데요. 그 마지막 부분인가 나올 거야.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수습해줬으면 인정. 주걱주걱 끊어질 썩은 창자 모아두고 해골은 들판에 던져주고 땅바닥에 버려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서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수습한 거면 그건 좀 인정할게요. 자, 일단 봅시다. 아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너무 슬퍼 못하지. 진짜. 자,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보기도 하지만 오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자, 이제 취연이 피리를 불어서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귀신이 되었지만 널 만나러 왔다, 그런 의미예요. 복례단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시골에서 삼생양이 극히 풍겨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지냈던 정을 되살려서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당신만 뭐 해준다면?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만 사랑을 해주신다면 저는 귀신이지만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가능? 아니요. 근데 얘는 이생은 가능.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데 어쩌면 귀신으로 돌아오면서까지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이 무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 거절하면 아니 이 정도로 나를? 거절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요. 근데 일단 이생은 어때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아유 사랑합니다. 이제 사랑을 푸는 거죠. 회포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일단 이게 봐봐. 일단은 서로 이제 지난날의 얘기를 다 했죠. 그 다음에 뭐 물어봐? 재산 물어봐. 그 다음에 뭐 물어봐? 양가. 부모님의 유해 물어보죠. 자 그리고 나서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자 다음날 실시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다는 곳을 찾아갔고요. 찾아서 뭐 찾았어? 과연 그는 열마당이나 얼마간의 죄를 찾았죠. 자 그 다음에 뭘 다시 찾았어? 부모님들의 유골.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오관산 기슭에 합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썩었으면은 솔직히 구분을 못할 수도 있어. 귀신이니까 다 알지 않을까? 이게 부모님이에요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찾으면 되지. 아 너무 슬프다. 야 진짜 시체들이 많겠지. 근데 여기서 이생이 왜 돈 먼저 물어봤을까요? 뼛속까지 유교적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근데 막 굳이 그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지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 왜 돈 먼저 나왔을까? 그 돈 부분 해석이 안 돼 있지? 네, 안 되는데 지내는데 너무 불편했던 거 아닐까요? 다 망가져 있는. 그러니까 돈 중요하지.
근데 돈 먼저 했다고 막 물질 만능주의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아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갑자기 나오는 것도 있는 그치? 그래서 이 흐름상으로는 돈은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 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를 지낸 이 부분이 뭘 중요시하는 부분이다? 봉건적, 유교적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부분이다. 자,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요. 최 씨랑 엄청 오래 살았죠.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돌아왔고요. 이때부터 이생은 뭐만 해? 최 씨랑 놀기만 하는 거야. 백수. 그래서 몇 년 동안 놀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한테 말했습니다. 자,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그러니까 이 세 번의 만남이 이 부분이야. 근데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침내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은 깜짝 놀랐죠. 왜 그래? 최 씨가 대답합니다. 자, 저승길에 뭐는 피할 수 없어? 자, 운수에다가 네모 써볼게요. 자, 찾았으라고 하면 운수 찾았어야지. 운수.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함께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자, 밑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전기성. 자, 그리고 동그라미 또 쳐볼게. 필연성. 전기성 반대가 필연성 맞나요? 반대가 필연이에요? 전기성이 아니라 비현실적. 반대가 맞아? 반대는 아니고 필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성을 부여한 거 아니에요? 전기 반대 그럼 뭐야? 현실. 현실. 사실 필연 반대는 우연. 그래서 이 부분은 개연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장치를 쓴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느님의 허락을 이거 덕분에 가능했다. 자,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뭘 할 수는 없어.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운명의 핵심입니다. 최 씨는 신혈을 시켜서 술을 올리게 했고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었네. 자, 두 줄을 묶어볼게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과거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누가 묻어주랴? 자, 근데 쌤 여기 합쳐졌어요. 뭐가 없어져? 그 시 부분이랑 해석한 멘트가. 그 뭐 비유적으로 표현한? 선생님 괜찮은데? 어떻게 났어? 근데 알아볼 수는 있거든요. 뭐야? 글씨가. 넘어갔네? 근데 그러네. 얇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적어줄게. 자, 그래서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입네.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자, 일단 비유적으로 표현했지. 아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그럼 뭘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인지 그거 적어볼게요. 네. 일단 1번 난리로 인해 삶의 터전이 파괴됨을 비유적으로 표현. 2번 잠깐만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 파괴가 1번이고요. 2번 네. 자신이 죽음을 맞았음. 그러니까 나 죽었다. 삶의 터전 파괴됐다. 과거, 현재, 미래, 옛날에. 그러니까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이제 사입시로 제시를 하는 거지. 자,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누가 묻어주랴? 묻어준다, 안 묻어준다? 안 묻어준다. 서리법 적어주시고요. 자, 피해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자, 무산소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자,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자, 몇 번 만났다 그랬지? 지금까지 합해서 3번. 세 번 만났는데 그 세 번이 또 이제 또 이별할 상황이 되니까 이별도 이제 세 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이별하면은 둘 사이 아득하니 이제 다시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그래서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자, 막힌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단절이라고 좀 적어볼게.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시에서는 이렇게 단절된 상황 표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아까 그 기억나? 아까 문제 풀었던 거? 말이 들려 안 들렸어 아까? 아, 거울 속에 나. 뭐 거울도 단절 또 저쪽에서 하는 말은 들리는데 아니 저쪽에서 뭔가 말을 하는데 안 들린다고 막 했었던 시 있었지. 뭐라카노? 뭐라카노 그거 있지. 그런 것도 단절. 그러니까 죽음 상황에서 단절이랑 연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랑 이제 영원히 이별할 것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왼쪽에 좀 적어볼게. 자, 삽입시의 내용과 효과입니다. 그래서 2연 가볼게요. 자, 기약 없는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자, 일단 첫 번째 인물에 뭐를 전달한다? 제일 중요한 거죠. 감정. 감정, 정서. 자, 그 다음 또 적어볼게요. 비극적 분위기, 고조. 그러니까 지금 이별하겠다는 말이지. 자, 이생도 들으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이별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자, 미주 적을게요.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간다. 그럼 얘는 운명을 거부하는 거야, 수용하는 거야? 거부. 운명 거부죠. 그래서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적극, 소극. 적극. 이생의 적극적인 면모는 이런 부분. 여태까지는 소극이었지. 네. 파파고였지. 근데 얘는 지금 운명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야. 얘한테 주어진 운명은 뭐야? 여기 살아야 돼?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야 돼? 여기 살아야 돼. 근데 그거를 지금 거부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하죠. 자, 어찌 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에 친척들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를 버려져 있을 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었어? 효를 지킬 수 있었어. 그러니까 또 뭘 중시하는 거죠? 그 효.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느 가치관이야? 왼쪽 오른쪽? 어느 부분이요? 그 당신 덕분에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어 이런 부분 있지? 네. 이런 부분은 중세적이야 근대적이야? 중세적. 중세적 가치관. 근데 운명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근대적 가치관. 근대적. 사랑을 중요시하니까. 자, 옛 서민이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살아가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 덕분에 이렇게 효를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아우 나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난 너랑 헤어지지 못해. 그때 최 씨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 왜 안 받아들일까?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자,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거절할 수가 없어? 같이 인간 세상에 살자.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운명의 법도. 이거를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리고 밑줄 쳐볼게요. 이걸 어기게 되면은 밑줄 쳐볼게. 저에게만 죄가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도 누가 생깁니다. 이유가 되는 거야.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나만 힘들면 괜찮은데 너도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 씨가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하겠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만 제 유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제발 이것 좀 한번 잘 추슬러 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부분이 여기야. 그러니까 유해 관련된 거 아까 물어봤지. 이 부분에서 언급이 되긴 해. 그럼 진작 좀 쳤지, 그치? 몇 년 동안. 자, 그래서 그 다음
자,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고요. 이별했어, 못했어? 이별했죠. 자, 그 다음 문단 가볼게요. 이생은 유고를 거뒀고요.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기도 하죠. 멀쩡히 옆에 있는데 유고를 근데 거두기가 좀 그렇긴 하지. 아니 더 시간이 지난 거 아니야 부모님 때보다? 그렇지? 근데 그러면 흙 속으로 돌아가지 않아?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누가 아니까 그 귀신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어라고 해놓고 가르쳐주는 거지. 가서 갔는데 흙밖에 없으면 그 흙이라도 근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체가 별로 잘 안 썩나? 뼈는 남아 있으니까 아 그래도 그 장기 내장들은 안 봐서 다 이제 다행이네. 사라졌지만 뼈는 이제 갖고 와갖고 장사를 지냈고요. 자,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자, 밑줄 한번 쫙 쳐볼게요. 병을 얻어서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자, 실제로는 얘 운명 거부한 거야, 수용한 거야? 거부? 죽었지? 거부한 거야. 근데 여기에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인데 한참 더 남아있는 게 몇 달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거부. 아. 해석 자체로는 거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랑을 추구한 거지.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그들의 사랑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랫동안 사시던 부부분들이 한쪽이 돌아가시면은 곧 돌아가신다는 말 되게 많잖아. 아 그래요? 특히 이제 노부부. 아 저희 할머니는 여전히 오래 사시던데. 아, 그래? 아,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 아니라 그냥 알죠.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네. 30분에 아 이거 되게 긴가 봐요. 정리 한번 더 합시다. 1시간이 넘었는데.